우리가 착수하다라고 하는데 착수한다는 게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시작한다는 거예요. 시작한다. 자, 여기 땅에서 우리가 떠났습니다. Great, 거대한 engineering. engineering은 원래 공학이라는 뜻도 있지만 토목이라는 뜻도 있어요. 토목. 토목 공사할 때 그 토목. 그래서 거대한 토목 사업을 떠났습니다. 자, to 블라블라 하고 나왔는데 이 투부정사 이하가 이렇게 꾸며주는 거예요. 왜냐면 프로젝트인데 어떤 프로젝트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어떤 프로젝트냐? To get rid of biological waste. Get rid of. 이게 뭐냐? 제거하다는 뜻이거든. 제거하다. Get rid of.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바꿔 쓸 수 있는 단어가 있어요. E로 시작하는 단어 있거든요. 혹시 아는 사람? 네, 넘어갈게요. 조금 어려운데요. Eliminate라는 단어가 있어요. Eliminate. 이것도 제거하다는 뜻이에요. 자, to get rid of biological waste. 자, 생물학적인 쓰레기를 없애기 위한 그런 대규모의 토목 사업을 떠났습니다. From 어디에서 나오는 쓰레기냐? 그럼 얘가 또 이렇게 꾸며주는 거야. 쓰레기를요. 어떤 쓰레기냐? From cities and livestock farms. 도시와 가축 농장에서 나오는 생물학적 쓰레기예요. 그러니까 생물학적 쓰레기가 뭐야? 똥이지 똥 뭐. 됐어요? 그럼 그게 생물학적 쓰레기잖아. 변. 그러니까 그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대규모의 토목 사업을 이렇게 이제 좀 떠맡게 된답니다. 자, what about the sea? 자, what about 하면은 뭐뭐는 어때요? 이런 뜻이거든요. how라고 쓰기도 합니다. what about 뭐뭐는 어때요? 자, 그럼 바다는 어떨까? 자, 근데 여기에서 제가 이제 답을 줬는데 이제 거기 그 보시면은 아니구나. 여기가 아니었네. sorry. 자, 여기서 where huge animals produce a lot of waste 하고 나와 있죠. 이 덩어리가 이렇게 꾸며주는 거예요. the sea를요. 근데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잘 봐봐. 이런 거 막 꾸며주고 뭐 언제 뭘 꾸며주고 막 이런 거 어렵죠. 그냥 순서대로 해석하면 하나도 안 어려워요. 잘 봐. 와라와스는 뭐뭐는 어떨까? 바다는 어떨까? 근데 바다가 뭐냐? 거기에서 그곳에서 huge animals, 그러니까 거대한 동물들이 produce 만들어낸데 a lot of waste, 많은 쓰레기를요. 됐어?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즉 이걸 정리해서 해석하면 거대한 동물들이 많은 배설물을 만들어내는 바다는 어떠할까? 이런 거야. 즉 그전에는 어땠습니까? 아니 땅에서는 이렇게 거대한 이렇게 생물들이 이제 막 똥 싸거나 이러면은 그걸 뭔가 이렇게 치우고 뭔가 하는 게 있잖아. 이게 처리가 되잖아요. 아니 근데 바다에 사는 동물들, 뭐 이렇게 뭐 고래나 이런 애들이 막 똥 싸. 그럼 이건 어떻게 처리가 되냐는 거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this study. 자, 최근에 한 연구가 suggest는 뭐 이제 우리가 제안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뭔가를 시사하다, 암시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자, 최근에 연구가 시사했는데 대절이야를요. Sperm whales in the Southern Ocean. 자, 그러면은 그 남해안 쪽에 sperm whales가 향유고래래요. 향유고래. 자, 그래서 그 남쪽 해안가 쪽에 있는 그 향유고래들이 have the ability, 능력을 가지고 있답니다. 어떤 능력이냐면 요런 능력이래요. 이렇게 능력을 꾸며주는 거야. 어떤 능력이냐? To offset greenhouse gases with their poop. 그들의 배설물을 가지고 그린하우스 가스를 offset, 상쇄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대요. 잘 봐봐.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용을 우리 한번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보자. 맨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맨 처음에 여기 땅에서는 그런 이제 뭐 코끼리라든가 이런 생물들이 막 싸는 똥이나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를 좀 제거하려고 뭔가 그런 이제 토목공사를 한다거나 이런 걸 한대. 근데 바다에서는 어떻게 한다는 거야? 뭐 심해에 있는 동물들은 어떻게 할 거야? 우리가 거기 들어가서 공사할 수는 없잖아. 근데 최근에 어떤 연구가 있었는데 그 연구가 뭐라고 나왔었냐면은 어떤 향유고래가 있대요. 남쪽에 향유고래가 얘네가 자신들이 이게 걔네가 막 똥 싸고 이럴 거 아니야 얘네들도. 근데 그게 온실가스를 상쇄할 수 있대요. 그린하우스 가스를요. 그 우리 그 지구 온난화의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그 온실가스잖아요. 근데 그것을 상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답니다. 얘네가 똥을 많이 싸면 온실가스가 상쇄가 된대요. 뭐지? 한번 볼게요. 자, whale pulls carbon dioxide from the atmosphere. 여기까지 일단 볼게. 자, 여기까지 보면은 고래의 똥이 푸스 끌어당긴데 카본 다이옥사이드를
이게 뭐예요? 카본 다이옥사이드. 이게 뭐야? 아래도 써 있는 게 잘 찾아봐. 뭐야 이게?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잠깐만 재밌는 거 보여줬어. 아 너네 잠깐만. 너네 혹시 그거 배웠냐? 학교에 과학 시간에? 스웨리베 부탄질산 그거 배웠냐? 아 중2 때예요 그거? 스웨리베 부탄질산 플레나마 유인항 염화팔팔 여기까지 외우죠 보통. 아직 기억하고 있다. 20년 된 거. 잘못한 거나. 그 탄소가 C잖아. 그 C가 카본이에요. 카본인데 다이옥사이드라고 나왔잖아. 여기 그 옥시라고 보이죠? 옥시. 이게 뭐야? 이게 산소야. 산소. 옥시즌. 이 다이라고 나와 있죠. 이게 뭐냐면 더블이라는 뜻이거든요. 더블. 그래서 탄소 두 개, 이산화탄소가 CO2잖아. 그러니까 탄소 하나에다가 O가 두 개 있잖아. 그래서 카본에 이제 더블로 있는 산소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카본 다이옥사이드가 이산화탄소. 단어가 이렇게 만들어졌다. 다시. 자, 고래 배설물이 이산화탄소를 땡긴대. 어디에서? From the atmosphere니까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땡긴대요. 그러니까 이게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있잖아. 이 이산화탄소로 인해서 이 온실가스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탄소죠, 탄소. 근데 이제 이거를 끌어당기고요. And moves it. 그것을요. 즉 그 이산화탄소를 옮겨버린답니다. 어디에다가? To the bottom of the ocean. 그 바다의 밑바닥에다가 옮겨버린대요. 뭐가? 똥이. 똥 막 푹 싸면은 여기 똥이 이게 나올 거 아니야. 이게 바다 이렇게 있어. 고래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막 똥 싸. 똥 싸. 그럼 얘가 막 이제 그 이산화탄소 CO2를 막 끌어들여. 그래갖고 이 CO2를 여기 안에다가 박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온실가스를 조금 낮춰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얘네가 똥 열심히 싸도록 응원해야겠네요. 똥 싸라 막 이러면서 어쨌든 그렇답니다. 자, 아니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무슨 뭐 성분이 있어서 그런 거고 뭐가 이유가 있겠죠? 자, how does it work? 그것이 어떻게 일어날까? work는 효과가 있다, 작동하다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 항유고래가 dive deep in the ocean. 자, 해저로 깊게 잠수를 하는데요. 그리고 which랑 where 나왔죠. 자, 이거는 이제 어법인데 그냥 간단하게 가볼게요. 자, 뒤에 주어 나오고 feed 나오고 그 다음에 unsquid라고 이렇게 쓰시고 나와 있거든요. 자, 뒤에 이렇게 완전한 형태의 문장이 나오면 보통 우리가 관계부사 where 이렇게 씁니다. 문법 시간은 아니니까 이 정도로만 하고 넘어갈게요. 아까도 말했지만 해석할 때는요 그냥 콤마 여기 찍혀있죠. 아까 우리 데일리에서 했던 거 잘 기억해보자. 콤마하고 위치 나오면 그리고 그것은 이렇게 해석하면 되거든요. 네, 시리즈를 아예 써줄게요. 요거를 옆에다가 책 옆이나 이런 데다가 좀 간단하게 필기 좀 해주세요. 자, 콤마하고 위치 있고요. 콤마하고 who 있고 콤마하고 when 있고 콤마하고 where 있어요. 이 네 개밖에 없거든요. 네 개. 이 네 개 해석을 알려드릴게요. 콤마 위치는 그리고 그것은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근데 이게 때에 따라서 얘들아 그리고 그것은이 아니라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해석될 때도 있어요. 왜냐면 얘가 목적어가 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그리고 그것은 그리고 그것을 둘 중에 하나야. 자, 그 다음에 수 같은 경우는 그리고 그는 뭐 여기서 그가 될 수도 있고 그들이 될 수도 있고 그녀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그는 또는 그를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자, when이랑 where는 정해져 있어요. when은 시간을 말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where는 그리고 그곳에서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됐어? 그러니까 이 해석법만 알면 돼요. 물론 우리가 문법 문제를 풀 때 얘네를 구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문법 시간 아니잖아요.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자, 바다에서 나왔잖아. 그러니까 그 해저에서 깊게 잠수하는데 그리고 그곳에서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 해저에서 그들은 오징어를 먹고 산대요. 됐죠? 자, 여기서 또 질문 하나. 이 feed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잠깐만 보자면 feed가 있고 feed on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두 개가 달라요. feed on부터 볼게요. 여기 본문에 나와 있으니까 feed on은요 영어를 먹고 살다 이런 뜻이에요. 뭐뭐를 먹고 살다. 그러니까 이 항유고래가 오징어 그 심해 해저에서 오징어를 먹고 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feed는 무슨 뜻일까? feed. 그냥 feed. 맞아요. 먹이를 주다라는 뜻이야. 얘가. 먹이를 주다. feed on은 지가 먹고 살다. feed는 먹이를 주는 거예요. 알겠죠? 의미가 좀 다릅니다. 자, 어쨌든가 이제 그 고래 배설물이 이제 막 이산화탄소 끌어당기고 해저로 그것을 뭐 이제 옮긴다고 했는데 이제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거거든. 근데 원리가 아직 안 나왔어요. 뭔지 모르겠어. 일단 시작 지점이 뭐야? 항유고래는 깊게 잠수를 해갖고 거기서 오징어를 먹고 산답니다. 자, 일단 좀 더 이어서 볼게요. 두 번째 문단이나까지 한번 보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They come back to the surface to breathe in. 자, 여기까지만 일단 볼게요. 그들은 come back, 되돌아옵니다. To the surface, 해수면으로 되돌아와요. 왜냐면 to breathe니까 숨쉬기 위해서. 포유류니까 우리 숨쉬죠. 그리고 while they are at it, 그들이 즉 그 향유고래가 그곳에 있는 동안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그곳은 앞에 나와있던 surface, 해수면이 되겠죠. 그러니까 숨 쉬려고 해수면에 있는 동안에 they poop a floating stream of liquid. 그들은 똥을 싼답니다. 이 poop이 동사로 쓰인 거야. 그들은 배설한대요. a floating, 둥둥 떠다니는 stream of liquid니까 물줄기를 배설한답니다. 물줄기를 배설한대요. 그러니까 그들은 떠다니는 물줄기를 배설하는데 그 고래의 배설물이 showers, 뿌려집니다. over many plants. 원래 미닛이란 단어가 니네가 알고 있는 거는 뭐 몇 분 할 때 그 미닛 있죠. 근데 이게 미세한이라는 뜻이거든. 미세한. 미닛이란 단어. 그래서 그 미세한 식물들, 그러니까 아주 작은 식물들한테 이렇게 촥 하고 이제 뿌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전치사 over라는 걸 좀 잠깐 보자면요. over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폼을 싼 느낌이거든요. 폼을 싼. 이 over가 이렇게 폼을 싼 느낌이에요. 이런 거.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우리가 그 왜 냄비 같은 거 이렇게 닫을 때 뚜껑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냄비 이렇게 있으면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이런 모양. 이게 이제 over거든요. over. 그러니까 그 이제 얘네가 그 배설을 쫙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런 모양으로 쫙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뿌려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죠? 그러니까 그 고래 배설물이 이제 아주 작은 식물들에게 뿌려지는데요. 그 식물들이 어떤 거냐면 수면 위를 떠다니는 식물들이래요. 그러니까 수면 위에도 이제 이 둥둥둥 떠다니는 식물들이 있잖아. 뭐 연꽃 같은 거가 이렇게 떠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걔네한테 이렇게 쫙 하고 퍼지는 거야. 그럼 여러분 이거 대충 감이 좀 오지 않아요? 대충? 그러니까 뒷내용을 봐야 알겠지만 우리가 한번 예상을 해보자면 여러분 잘 보자.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는 거는 원래 누구죠?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고 산소를 내뱉는 애가 있잖아요. 누구예요? 뭐야? 야 이거 초등학교 때 뭐 과학학습 만화 막 이런 것만 봐도 나오는데 그런 거 있잖아.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고 나무잖아. 나무. 식물들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아니 똥덩어리가 어떻게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가 말하는 건 뭐냐면은 얘가 어쨌든 간 배설을 하는 거야. 배설을 하면은 그러면 그게 이제 그 둥둥 떠다니는 식물들한테 막 이렇게 뿌려지겠죠.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 배설한 것 자체가 거름이 되는 거겠죠. 거름. 그렇죠? 그럼 거름이 돼서 얘네가 성장하게 되고 그럼 이 성장한 녀석이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인다. 이런 거지 않을까요? 우리가 아직 뒷내용은 안 봤어요. 그래서 제가 말한 내용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뒷내용이 우리가 봐야 알겠지만 근데 지금 여기에서 이 작은 식물들한테 배설물이 뿌려진다는 얘기를 왜 하겠냐는 거야. 괜히 하진 않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내용을 추론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내용을 다 읽어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알겠죠? 그러면 실제로 그 내용이 나오는지 우리가 이제 확인만 해보면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 독해를 할 때 어떤 친구들은 보면은요 글을 되게 빨리 읽고 빨리 풀고 잘 맞추고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렇게 지금 제가 한 것처럼 글을 읽으면서 다음 내용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까지 읽었으니까 대충 이렇게 식물들의 거름 뿌려갖고 식물들이 자라서 이산화탄소 빨아들인다. 그 내용이잖아요. 이거를 예상하고 우리가 들어가서 읽으면 훨씬 더 빨리 글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이렇게 문제를 빨리 푸는 거예요.
알겠죠? 실제로 제가 말하는 내용이 맞는지 그거는 한번 확인을 해볼 건데 자 시간이 좀 많이 지났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아이고 잘 쉬었나요? 나 들어오면 할게요. 잠깐만.
전에 이제 우리가 내용을 좀 예상을 했죠. 그래서 그 예상대로 내용이 나오는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Because it is rich in iron. 자, 그것은 여기서 rich라고 나왔는데 우리가 맨날 rich만 보면 부자 이러는데 부자가 아니고요. 부유한이란 뜻이에요. 형용사로 부유한, 풍부한, 풍족한 이런 뜻입니다. 자, 그것은 철분이 풍족하기 때문에 their food, 그들의 배설물이 helps, 도움을 주는데 stimulate plankton growth in the ocean. 자, 여기 잠깐만 보자면은 여기 help라는 녀석이 동사고요. 요만큼이 목적어거든요. 근데 이 help라는 녀석은 항상 특징이 뭐가 있냐면 help 뒤에는 목적어 이렇게 바로 오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help 목적어 목적격보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때 요 목적어 자리에 뭘 쓰냐면은 보통 수동사 원형 또는 동사 원형으로 쓸 수도 있고요. 요 자리에서는 목적어가 아닌 목적격보 자리에 수동사 원형 또는 동사 원형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얘는 전부 다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하면 되니까 뭐뭐 하는 것을 돕다예요. 뭐뭐 하는 것을 돕다. 목적어니까 을을 제스했죠. 뭐뭐 하는 것을 돕다. 아래 거는요. 얘가 뭐뭐 하도록 돕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얘가 뭐뭐 하도록 돕다. 목적어가 뭐뭐 하도록 돕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제 그냥 stimulate 이제 동사 원형으로 나왔죠. 그래서 자극하는 것을 돕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자, 그들의 배설물은요 플랑크톤 성장을 자극하도록 돕는답니다. 바다에서요. 아,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서 그 어떤 식물에 대한 그게 아닌가 보네요. 플랑크톤 얘기가 나왔네요. 자, 그러면 그 플랑크톤이 take in, 이 take in이 한 세트인데요. 이렇게 뭐 이렇게 빨아들이다, 흡수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혹시 흡수하다라는 단어 중에 A로 시작하는 거 혹시 아세요? 흡수하다? 잘 모르겠어요. absolute 라는 단어가 있어요. absolute 흡수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플랑크톤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답니다. 어디에 있는 이산화탄소?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가라앉는답니다. to the bottom of the ocean. 그 해저로 가라앉게 된답니다. 아, 그러니까 식물이 빨아들이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그 플랑크톤이 빨아들이는 거였군요. 자, 이어서 한번 볼게요. This ocean. 자, 이러한 해양의 giant, 거대한, 그리고 특정한 다른 해양 포유류들. 됐어요?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고래나 이런 애들이 되겠죠. 이런 애들이 may therefore 따라서 뭐뭐 할 수도 있답니다. be, among 하고 나왔는데 이렇게 비동사에 among 하고 나오면요. 뭐뭐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알겠죠? 뭐뭐 중에 하나이다. 자, 따라서 이러한 해양 거대한 동물 그리고 특정한 다른 해양 동물들은요. 뭐뭐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뭐 중에 하나일 수 있는가? 가장 environmentally 환경적으로 친근한 동물, 즉 가장 친환경적인 동물일 수 있다는 거죠. on the planet, 지구상에서요. 됐어? 그러니까 뭔가 인공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얘네가 이렇게 이제 그 배설물을 쫙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 식물들이 이제 막 이렇게 뭐 자라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그 플랑크톤이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 밑거름이 된다고 했고 그 플랑크톤이 이제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인다 이런 내용이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자연의 순환대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자연의 순환대로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여서 이제 이 지구 온난화를 좀 방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이어서 보자면 여기서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스트레일리아의 생물학자들이 estimated 추정했습니다. 추산했습니다. 뭐를요? About 12,000 from whales live. 자, 대략 여기서 뭐뭐에 관해서라고 해석하면 안 되고요. 이 우리가 about이나 또는 around 뒤에 이 숫자가 나오면요. 얘네들이 대략이라고 했어요. 대략.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대략 12,000마리의 그 향유 고래가 살고 있대요. 어디에? 아까 그 남대양에 살고 있다고 추산하고 있답니다. 바로 이어서 According to the researchers 그 연구원들에 따르면
was from whale. 한 마리의 향유고래는 can take care of 뭐를 돌보다라는 뜻인데 우리가 이제 돌보다라고만 알고 있으면 이게 좀 해석이 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간 의역하면요 처리하다라는 뜻으로도 돼요. 처리하다, 뭐 감당하다, 뭐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 마리의 향유고래가 뭘 처리할 수 있냐면요, roughly 200,000 tons of carbon dioxide a year. 그러니까 1년에 그냥 대략적으로 이거 비슷한 뜻이에요, 얘네랑. 대략적으로 20만 톤의 그런 그 이산화탄소를 처리할 수 있대요. 한 마리가 2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처리할 수 있다는 거는 이제 대기 중에서 흡수를 할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러면은 이 항유고래가 있음으로써 우리가 이산화탄소 그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는 거를 어느 정도 방지하고 있다라는 거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이 20만 톤이라는 게 사실 숫자로만 보면 좀 잘 와닿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This is equal. 이것은 똑같은데 to the amount of carbon dioxide. 자, 이산화탄소의 양과 똑같답니다. 근데 어떤 이산화탄소의 양이냐? 이런 양이 되는 거예요. 됐어? 자, 여기에서는 이제 참고로 말하면 given이 맞습니다. given of by 40,000 cars라고 나와 있죠. 약 4만 대의 자동차에서 give off인데 이 give off가 동사로서 배출하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4만 대의 자동차에 의해 배출하는 게 아니고 배출되는 거겠죠. 이산화탄소는. giving을 쓰면 배출을 하는 거, given을 쓰면 배출되는 거니까. 됐죠? 그래서 약 4만 대의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양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양인 거잖아요. 그렇죠? 4만 대에서 배출되는 그 양인데 향유고래 한 마리가 1년 동안 그것을 처리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근데 아까 향유고래가 약 12,000마리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곱하기 20만 톤만큼 1년에 처리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볼게요. Unfortunately. 자, 불행하게도 the whale population is decreasing. 고래의 population, 개체수가 is decreasing. 감소하고 있대요. 줄어들고 있대요. 그럼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겠습니까? 고래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거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친환경적인 수단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구온난화가 좀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이런 거를 의미하지 않을까요? If whale poop indeed cleans the environment. 자, 여기까지 한번. 자, 만약에 고래의 배설물이 indeed는 정말로, 진짜로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정말로 cleans, 깨끗하게 한다면 the environment, 환경을. 됐어요? 그냥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부사고요. Should we make sure that whales are protected? 이렇게 나왔네요. 자, 여기서 make sure라는 게 나왔는데 make sure는 반드시 하다, 확실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shouldn't we make sure? 우리가 확실하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뭐를? 대절을요. 고래들이 보호받는 것을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끝난 겁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긴 글을 다 읽어봤는데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내용을 정리할 때는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알려줄게요. 복잡하게 안 하겠습니다. 딱 2개만 쓸 거예요. 2개만. 첫 번째는 글의 소재가 무엇인가를 쓸 거고요. 두 번째는요, 그래서 이 글의 주제 또는 뭐 요지 이게 무엇이냐 이렇게 볼 겁니다. 근데 소재는 뭐고 주제는 뭐고 요지는 뭔지 여러분이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소재라는 건 뭐냐면요, 글을 쓰기 위한 재료를 우리가 소재라고 불러요. 글을 쓰기 위한 재료. 예를 들어서 내가 얘들아 지금부터 자유롭게 글짓기를 해봐. 글의 소재는 분필이야. 그럼 분필에 관해서 너네가 막 이제 얘기를 쓰겠죠. 그렇죠? 그러면 주제라는 건 뭐냐면요, 이 소재를 가지고 무슨 얘기했어? 이게 주제예요. 내가 예를 들어 분필이라는 소재를 줬어.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서영이는 분필의 종류에 대해서 말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하랑이는 분필의 생산 과정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겠고요. 누구는 분필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겠죠.
똑같은 분필이라는 소재를 줘도 여러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재는 글을 쓰기 위한 재료라면 주제는 그 재료를 가지고 뭔 얘기를 했는가. 이게 바로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두 가지를 기반으로 우리가 파악을 할 건데요. 자, 여러분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가 지금 머릿속에 떠올랐던 키워드들을 한번 써본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이 한번 불러볼까요? 자, 이 글을 읽으면서 좀 머릿속에 떠올랐던 게 뭐 어떤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부른 대로 한번 써볼게요. 가장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이거 다 읽었는데 중요한 게 뭔 것 같아? 이 글에서 중요한 거. 일단 여태까지 했는데 잘 들어와. 응? 뭐가 있을까? 또 한 번씩 물어볼까? 아까 전에 안 물어봤던 분들. 저기 뭐 채련이는 어떤 게 좀 중요했던 것 같아요? 이 글에서 하나만 말해도 돼요. 어떤 거? 향유고래 뭐라고요? 아니 그냥 향유고래라고만 했어요? 아, 네네네, 향유고래. 네, 좋아요. 이걸 줄여서 그냥 고래라고 할게요. 근데 고래 그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죠. 고래에 뭐가 중요했었어요? 여러분? 고래? 똥이죠. 똥, 배설물. 그렇죠? 고래의 배설물. 그렇죠. 자, 근데 배설물이 뭐 어쨌다고 했어요? 배설물이 뭐 어쨌다고? 배설물이 하는 역할이 뭐였는데? 이산화탄소를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준다라고 했죠. 그러면은 이산화탄소 뭐 이런 내용. 그러니까 얘가 글의 주된 소재가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고래, 배설물,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양이라고 하면 되겠다. 됐어? 이렇게. 그렇죠?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내용을 이제 정리할 때 내용이 워낙 길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제를 한마디로 쓰기에는 조금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좀 단계를 나눠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되냐면요, 결론은 이거예요. 고래의 배설물이 결과적으로는 어떻다? 대기 중 좀 더 자세히 쓸게요. 고래 배설물이 대기 중 CO2라 쓸게요. CO2의 양을 줄여준다는 거죠. 이게 결론이죠. 그렇죠? 그럼 이거에 대한 근거가 나왔었어요. 근거. 그 근거에 해당되는 게 바로 두 번째 문단이죠. 두 번째 문단에서 한 얘기가 뭐였습니까? 아니 고래 배설물이 어떻게 그 양을 줄여주는데? 이게 이제 핵심적인 거였죠. 그래서 그에 대한 근거가 뭐였습니까? 그 잠깐 기억이 안 날 수 있으니까 잠깐 위로 한번 내용을 한번 가볼게요. 자, 잠깐 보자면 이제 얘네가 이제 수면으로 올라와서 물줄기를 이렇게 쫙 이렇게 발사를 하고 그리고 수면 위를 떠다니는 식물들에게 이렇게 이제 뿌려지는데 근데 그 이제 철분이 풍부하다 보니까 이제 그 배설물이 이제 플랑크톤의 성장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그 플랑크톤이 결국에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이제 과정을 좀 간략하게 한번 써볼까요? 그 고래의 배설물 배출이 일어납니다. 자, 이 배출이 일어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까 위에서 나왔거든요. 다시 한번 올려볼까요? 자, 그래서 그 식물들에게, 그 미세한 식물들에게 뿌려지는 거죠. 식물들에게 뿌려짐. 그리고 그것이 철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플랑크톤의 성장을 촉진한다. 플랑크톤이 성장하게 되고요. 그 플랑크톤의 플랑크톤이 결국에 하는 역할이 뭔가요? 잠깐 지울게요. 플랑크톤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거죠. 대기 중 이산화탄소 너무 길다. CO2라 쓸게요. 편의상 CO2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원리를 쓴 거예요. 원리. 자, 두 번째 문단에서 이제 주된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마지막 문단에 있는 내용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그러니까 얘네가 얼마나 많은 양을 처리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주된 내용이었죠. 세 번째 문단에서는. 그래서 많은 양을 처리하고 있는데 개체 수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우리가 향유고래를 잘 보호해줘야 된다라는 게 마지막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내용. 자, 그 고래가 향유고래겠죠, 정확하게는.
항유고래를 보호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이제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많은 양의 CO2를 흡수하기 때문인 것이죠. 됐어요? 그냥 간단하게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이 글의 구조는 이렇게 세 덩어리로 정리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어떤 독해 지문이든지 간에 글을 읽고 나면은요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보셔야 돼요. 우리가 그냥 제가 해석하는 거 그냥 듣고 그냥 내가 칠판에 끄적거리는 거 대충 여러분이 끄적거리고 해봤자 기억이 안 납니다. 여러분이 직접 내용을 다시 보면서 아 이런 내용이었구나 이런 내용이었구나 저런 내용이었구나 라고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특히나 우리가 지금 읽는 이런 그 독해 교재 같은 경우는요 지문이 지금 길잖아요. 지금 세 덩어리로 돼 있죠. 세 문단으로 돼 있잖아. 이럴 때는요 각 문단별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쓴 1, 2, 3번이 각각 문단별로 중요한 내용을 정리한 거예요. 문단별로요. 첫 번째 문단보다 결론부터 말했고요. 두 번째 문단 어떻게 CO2의 양을 줄여준다? 이런 과정으로 줄여준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향유고래를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내용이 연결된 겁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을 다 같이 한번 알아봤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제를 한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제 부분. 자, 1번부터 나와 있는데요. What is the main idea of the passage? 메인 아이디어가 뭐냐면 주제예요, 주제. 그래서 이 글의 주제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자, 이 글의 주제, 우리가 주제를 말하려면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두 가지가 나와야 돼요. 소재를 기반으로 만드는 게 주제니까요. 그러면은 고래, 배설물. 중요한 건 고래가 아니라 배설물이거든요. 배설물이 중요한 거고, 그리고 이산화탄소 이게 중요한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산화탄소라는 말 대신에 다른 말로 대체가 될 수 있어요. 아까 본문에서 나왔던 게 그린하우스 가스라고도 나왔었거든요. 그린하우스 가스, 온실가스. 근데 온실가스라는 게 결국 이산화탄소니까 내가 편의상 이산화탄소라 쓴 거죠. 그럼 얘는 뭐라고 나올 수도 있다? 온실가스라고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얘가 얘를 줄여준다. 이렇게 연결이 돼야겠죠. 자, 그러면 우리 1번에 정답이 몇 번일까요? 하나씩 한번 볼까? A번에 있는 거는 Whales are in danger of extinction. extinction이 무슨 뜻이야, 얘들아? extinction. 이게 뭘까요? 서윤아, extinction이 뭐예요? 잘 모르겠어요? 멸종이란 뜻이야, 멸종. 그래서 고래는 멸종 위험에 처해 있다. 이게 주된 내용인가요? 멸종위기에 처해 있다? 아니죠. B번 Whales should be protected and studied more. 자, 고래는 보호받아야 된다라는 내용이 나오긴 했어요. 그리고 studied more. 더 연구돼야 한답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왜 틀린 줄 알아요? 이게 없잖아요. 배설물, 이산화탄소 아무것도 없잖아. 이게 중요한 내용이라니까. 이 글의 소재는 이거예요. C는요. Whales clean the bottom of the ocean with their poop. 자, 고래는요. 그들의 배설물을 가지고 해저를 깨끗하게 한다. 해저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럼 C도 아니고요. 그럼 정답은 D겠네요? D의 내용을 볼까? Whales can reduce. 자, 고래는 줄일 수 있어. 뭐를? Greenhouse gases를요. 여기 나왔네. 온실가스.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답니다. 그들의 배설물로요. 다 나왔네. 배설물로 온실가스를 줄여준다. 다 나왔죠. 이게 바로 주제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소재와 주제를 정리해놔야만 제대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겁니다. 2번 볼게요. Which one is true according to the passage? 자, 이 글에 따르면은 어느 것이 올바르냐? 즉, 다음 중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골라라. 이 문제가 되겠죠. A번부터 볼까요? Whales usually poop at the bottom of the ocean. 자, 고래는요 보통 바다의 밑에서 배설을 한답니다. 맞아요? 맞죠? 배설을 어디서 한다 했죠? 해수면에서 한다 했어요. 해수면에서. 그렇죠? 그래서 A는 틀렸고요. B는 sperm whales feed on plankton and many plants. 자, 향유고래는 플랑크톤과 작은 식물을 먹고 산다. 맞아요? 뭘 먹고 산다 했었죠? 뭘 먹고 산다? 에이, 왜 이래? 얘네 첫날이라 그런 거지 오늘? 첫날이라 그런 거지? 방금 전에 저기 쉬는 시간에 나와서 시우쌤이랑 얘기하고 왔는데 시우쌤이 걔네가 조용하다고요? 이러던데 어떻게 된 거야?
자식들아. 자, 오징어를 먹고 산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그 다음에 C는 marine waste from huge animals like whales causes serious problems. 자, 그러면 marine waste니까 이제 해양의 이제 쓰레기가 되겠죠. From huge animals. 거대한 동물로부터 나온